안녕하세요. 지금 이 카빙을 해서, 카빙이라는 것은 이제 조각인데요. 이런 그 도구, 어, 스탬프 하나로도 멋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끝 부분, 이렇게 양쪽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찍어줍니다. 근데 이제 요령은 뭐냐면 이쪽을 찍었으면은 여기 양쪽을 맞춰서 찍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찍고 그 다음 간격을 맞춰야죠. 그 대신에.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그 다음 칸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지금 보면은 도구는 하나인데 아주 테두리 모양이 보기 좋게 나왔죠.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그 제품에 활용을 합니다. 그냥 중간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통가죽 제품을 만들 때 많이 쓰는 그 도구입니다. 갖가지 모양이 있지만 이게 왠지 좀 뭐냐면 염색을 했을 때 보기가 좋아요. 오늘 그 염색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무늬를 찍었으면 가죽에서 이제 패였단 말이죠. 안쪽으로 들어갔죠. 기본 바탕색은 안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라텍스 장갑보다는 이럴 때는 비닐 장갑이 좋아요. 노란색이 나중에 이제 염색을 하고 나서 마감에 이런 거친 면들은 전부 다 잡아주면 됩니다. 충분히 염색이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무늬를 찍은 부분 그리고 테두리 경계를 한 부분 전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바탕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탕색이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색상을 진한 색을 연밤, 진밤을 올리게 되면은 노란색 부분은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음양이죠, 음양.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끝 부분, 테두리 부분은 블랙으로 그라데이션 개념으로 넣어주는 것이죠. 공예품을 잘 만들고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주문 제작도 많이 들어옵니다. 기본 노란색은 이 정도만 해주고요. 이제 무늬를 찍은 안쪽 부분까지 다 노란색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잠깐 흡수가 되는 시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을 할 때 주로 이제 그 거즈를 이용해서 양을 조절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안쪽 무늬를 찍은 쪽까지 안 들어가게 하고 싶으면 이런 목장갑이 좋아요. 우선은 연밤색으로 살짝 완전히 건조는 안 된 상태지만 연밤색은 이제 이 무늬를 찍은 부분 그리고 이 가운데 쪽 이쪽을 주로 이제 염색을 해주는데 무늬를 찍은 곳까지 염색이 들어가면 똑같은 색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품을 최대한 연하게 해서 무늬가 찍힌 곳까지 염색 약품이 들어가지 않게
염색을 할 때는 너무나 양이 많거나 힘을 너무 줘도 안 됩니다. 광택은 마지막에 내는 거니까요. 자, 제가 잠깐 좀 건조를 해서 색감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르게 되면은 말라가면서 노란색이 좀 더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노란색 부분, 찍힌 부분들. 그러면 연밤색은 이 정도로만 해주고, 어떤 분들은 수제품은 기계로 염색을 한 것처럼 막 완벽하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무늬들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오히려 수제품답고 보기 좋다고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밤색은 뭐냐면 나머지 부분을 약간만 색을 좀 그라데이션을 입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밤색 같은 경우는 양이 많으면 안 됩니다. 내 손이 닿는 부분 그걸 생각하면서 끝 부분만 살짝 진하게 넣어주는 거죠. 안쪽도 아주 연하게 이게 이제 나중에 완전히 건조가 되고 그러면 색감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발라진 부분, 그러니까 여기 안쪽도 테두리 쪽만 지금 진밤색으로 한 거죠. 이제 이 마지막에 마감이 되면 광택을 되면은 색감 차이가 좀 더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라운드 펀치로 모서리를 예쁘게 다듬고, 제가 이제 염색의 마지막으로 이 테두리 있죠, 테두리는 블랙으로 갑니다, 블랙. 블랙으로 테두리를 염색을 해주면 굉장히 깔끔해 보인다는 거죠. 뭐 수전증만 없으면은 잘 할 수 있어요. 테두리 마감을 할 때 또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일단은 건조를 해줍니다.
저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라이를 쓰는데, 드라이를 안 쓰고 그대로 건조를 하게 되면은요, 뭐 1시간이든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테두리는 어떻게 보면 손도 많이 닿고 하다 보니까 지갑 종류나 아니면은 가방을 만들 때도요, 테두리는 2번 정도를 염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색감을 깊이, 약품을 깊이, 그리고 진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완벽하게 지금 건조는 안 됐지만 살짝 말리고 광택을 내면 이제 어떤 느낌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완전한 건조는 아니더라도 지금 광택이 안 나는 상태이고, 광택을 내게 되면은 느낌이 어떤가 좀 보여드릴게요. 목장갑을 끼고 좀 정성스럽게 문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도 발생을 하면서 마찰로에서 이제 광이 나는 거죠. 너무 흔들리니까 잠깐만요. 아직 카메라맨이 없다 보니까 책상이 많이 흔들려서 제가 손으로 광을 냈습니다. 지금 처음보다는, 아까보다는 광택이 많이 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요, 지금 유성으로 해서 염색을 했단 말이죠. 유성 염료로. 근데 여기에 마감 코팅을 더 광택이 있게 해주고 싶다 하면은 수성 마감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유성 마감제를 쓰는 게 아니고요. 수성 마감제. 공예나 이렇게 그 공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염색법, 그라데이션 넣는 거,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시면은 제품 홍보나 이제 판매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참고를 해서 가방, 지갑, 테두리면은 블랙으로 해주는 것이 조금 손님들이 봤을 때 깔끔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